안녕하세요, 어머님들. 거의 활기차게 시작이에요. 자, 오늘 고교 선택 전략 간담회 이렇게 되는데 좀 추가적인 설명이나 조금 더 세세하게 듣고 싶으시면 저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 웃겨요. 학벌서리단이라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오늘 설명드린 것들의 좀 더 보편적인 내용도 많이 들으실 수 있고, 오늘은 설명이 조금 강남권으로만 압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대입이나 이런 거 설명들은 여기서 훨씬 더 들으실 수 있고, 오늘은 담은 내용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입, 대입의 특징적 환경 변화인데 이것도 우리 애들하고 관련된 것만 2024년 입시죠? 이거랑 그 다음 진학고교 구분하고 제일 중요한 건 얘죠. 그래서 고교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고교 선택 후에는 또 뭘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오늘 자료도 안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학교 자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문이 좀 나는 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신 분들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정보들이 좀 들어있어서 이거는 좀 해서, 자, 2022년 고입대입 특징적 환경 변화입니다. 자, 특징적 환경 변화를 보시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이 해에 무슨 일 있으셨나봐. 마이너스 갑자기 계속 줄잖아요. 근데 여기만 늘어있어요. 여기만. 특히 내년은 더 늘어있고 여기 늘어있죠. 근데 이 학령 인구수의 변화는 우리 애들이 내신이나 수능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등급이라고 하는 걸 가는데, 등급은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거든요. 우리 애들은 지금 1학년 때 갑자기 학령 인구수 늘어있고 다음 해에도 늘어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재수생하고 싸울 생각도 하게 되면, 얘네가 재수를 벌써부터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재수할 생각까지 한다면 좀 유리한 위치이면서 다행스러운 위치예요. 여기 학령 인구가 좀 늘어난 거는. 대치동도 굉장히 학령 인구가 늘어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해보다는 그래도 내신 수능에서 조금은 등급을 따기가 좋고, 특히나 그래서 학교 선택하실 때 총 인원수를 꼭 보셔야 돼요. 등급이라고 하는 건 총 인원수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겠고, 올해 늘어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인데, 이게 현 중2부터 적용이 되니까 중3 우리 애들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뭘 다 없앤다. 수상경력, 개인봉사, 자율, 독서, 소논문 이런 거 다 없애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이 특기예요 라는 학교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자기소개서도 안 나고 교사 추천서도 없고 고교정보 블라인드도 처리하고, 그럼 도대체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선배 엄마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이 학교가 세특을 잘 써주는 꼼꼼한 선생님들이 많은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비교과에서. 물론 학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적이죠. 성적이나 그 다음 거 했을 때 세특을 꼼꼼하게 써주는 학교, 예컨대 중동중산이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세특 꼼꼼하게 써주는 학교 일단 선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자, 비율 조정 보시면 정시가 40% 이상 확대 요청인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따가 학교별 입결 결과를 보실 거예요. 그러면 고대 간 애들 엄청 많아요. 근데 고대를 많이 보낸 학교의 특징은 학종이 좋았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고대는 원래 거의 정시로 안 뽑아요. 근데 이걸 요구를 받아가지고 올해부터 고대 정시가 2배 늘어났어요. 그럼 이전에 고대를 잘 보냈던 학교들이 학종을 잘 쓰는 학교들이에요, 여기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능 위주 전형이 40% 확대되고, 그 다음에 논술, 어학 글로벌 특기자 전형 거의 다 폐지되는데 대상 학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아, 논술 많이 폐지된대. 근데 막상 숙사를 보면 논술 이렇게 폐지 안 됐어요. 그러나 서울 16개 대학만 보면 많이 폐지됐어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서울 보낼 거잖아요. 우리 지방 보내려고 지금부터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생각해보면 논술 전형이 상당히 많이 폐지되고 계속 폐지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논술 학원 같은 데서 대비하자 했을 때 그렇게 막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 사배는 안 계시죠? 사배, 그러니까 공정성 강하잖아요. 근데 사배도 있는데
대학을 보내시려고 할 때 고른 기회라고 하는 전형들이 되게 많아요. 기회균 등 고른 기회라고 했을 때 내 아이가 해당될 만한 것들을 미리 봐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종교 추천자라든지 불교 있으세요? 아는 스님 하나 인맥 두는 거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 추천도 있고 이제는 세 자녀는 안 되는 보통 다자녀나 아니면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에 외국인이라든지 탈북이 계세요. 탈북이라든지 뭐 이런 전형들 굉장히 확대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정시 비중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 비교과의 거의 모든 활동이 폐지되니까 세특 잘 써준다는 소문이 나는 학교 여기는 그러면 국공립은 안 되겠죠. 국공립 선생님들은 경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책임감이 없어요. 왜? 떠나면 되니까. 근데 사립이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세특을 생각하면 사립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어떤 경기고 선생님이 이기적이다라고 써놓고 전근 가셨어. 그 선생님 찾을 길이 없어. 애가 이기적이래.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걔가 문과 3등이었는데 전교 3등. 근데 그 바보 같은 게 자기의 생기부도 확인을 한 번 안 한 거예요. 자, 머리 좋아서 살아나갔던 애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정시 비중의 중간대 40% 이상 요구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비율을 따져보면 대학들은 늘 작년으로부터 2월이 돼요. 그러면 실제 비율은 50%예요. 정시가. 그만큼 수시가 많이 줄어서 대치동 이따 입결 결과 보시면 정시하려면 대치동 있어야겠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대비 전환기 교육과정 운영. 이거 말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현 초육부터야.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낚일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관련이 없어. 그럼 우리 애들이 알아야 될 건 뭐야? 우리 애들이 알아야 될 건 딱 이거예요. 교육과정이 전면 교체되는데 이건 작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고1이 공통, 고2가 일반, 고3이 일반이 있는데 이게 비중이 제일 세. 그 다음 조금 줄어. 진로는 성취도 평가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고1 내신에서 망하면 학종 뒤집기가 어려워요. 어머님들이 지금 목숨 걸어야 될 내신은 실은 고1 내신이야. 제가 이따 고교 합격 후에 뭐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릴 때 그때 정확히 나와요. 여기 내신이에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내년에 교과서 다 바뀌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 학교 기출에 대해서 빠삭하다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전 과목 교과서가 바뀌어요. 그럼 어떤 교과서 바뀌는지 언제 아느냐? 2월 달쯤 알아. 2월. 우리 애들 합격 뭐 일반고 다 나온 뒤에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교육과정에서 고1 내신 중요해졌고 두 번째 교과서 다 바뀌니까 흔들리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내 아이의 학습 역량을 키우는 거지 어디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교과, 고교 구분입니다. 뭐 이거는 어머님들 다 아시죠? 제가 과고는 뺐어요. 과고 결정 났잖아. 우리가 쓸 패가 아니니까. 특목고, 외고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자사, 그 다음에 일반고가 있는데 자,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외고는 영어 성적하고 출결하고 면접과 자소서가 있는데 자소서 1,500자. 뭐 고3 자소서도 아닌데 1회 정도만 애랑 씨름하기 싫으니까 그냥 1회 정도 첨삭 받으면 돼요. 첨삭 받는 수업이 이 두 분이 이분 장영호 소장님은 원체 고입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너는 학원가니 나는 대학가 뭐 이런 책도 쓰시고 하신 분이고 이분은 학교 현직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특히 과거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소서 이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사 하나 휘문 중동 포함 21개교 여기는 1,200자 자소서 쓰는 거 있는데 이것도 특히 여기가 남고가 많잖아요. 아들 글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맡기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엄마가 쓰면 안 돼. 어머님들 모르시나 본데 굉장히 올드해요. 글 말투가. 왜냐면 지나치게 예의 바르셔. 자소서가. 그래서 고3도 엄마가 쓰면 이렇게까지 겸손할 필요가 있나 싶은 자소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소서는 그냥 한 회 정도 해서 고등부니까 맡기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여기죠. 자사, 일반 이쪽에. 자, 자사와 일반을 이제 지금부터 보실 건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아이의 성향을 봐라. 성향.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아이의 성향 또는 현 상태.
자,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무기력증, 집중력장애, 그다음 또 뭐 있지?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는 지금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성향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모든 설명을 들을 때 결국에 남의 새끼 잘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새끼를 잘 보내야 되니까 내 아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머님들이 의외로 제일 객관적이에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엄마 미안해 그럴 때만 사랑이 샘솟는 게 문제인 거지 어머님들이 가장 잘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고교 선택 기준을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이건 이제 어머님들이 하실 일, 이건 제가 드릴 정보.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고교 선택에서 첫 번째 진학 실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연고대는 따로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연대는 정시가 주로고 고대는 수시가 주로 보냈어서 작년까지 그랬을 때 서울대의 2배 정도의 입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왜? 1, 2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1, 2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다 똑같은데 자, 서울대를 보시면 경기고가 똔똔하죠. 여기 6, 7 똔똔하죠. 자, 근데 서울대가 지금 의대 입결을 안 내놨잖아요. 비공개가 아니라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수가 적다라는 겁니다. 근데 휘문 보세요. 휘문고가 의대 보낸 게 전국 3위예요. 아, 전국 2위야 얘네가. 상상고 다음이 얘네.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학교가 3위예요. 근데 보세요. 서울대 수시로 5명 보냈어. 당연히 의대 하나도 못 보냈어요. 이거 다 어디 보낸 거냐면 얘네가 의대를 수시로 보냈을 때는 연대 문술이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부 이공계 간 거예요. 근데 의치안을 133명 보냈어요. 작년에. 재수생 포함. 얘네들이 다 뭘로 갔다? 우리가 휘문 4년제라고 하는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휘문 3년, 재수학원 1년. 그래서 휘문은 4년제다. 자, 정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가장 좀 특이한 학교들을 좀 보세요. 단대가 수시, 정시 똔똔하게 16 보낸 다음에 의치안 68 보냈죠. 그 다음 중산고를 보시면 서울대 수시, 정시니까 연대는 이거보다 더 많이 가고 고대는 더 많이 갔어요. 자, 11명 보냈고 의치안 35명 보냈어요. 이거는 중산이 그러면 생각보다 별로 못 보내는 건가? 아니요. 걔네가 처음에 들어가던 자원에 비하면 잘 보낸 거예요. 이거. 물론 작년부터 막 영재고 떨어지고 이런 애들이 중상고를 전략적으로 노리고 많이 가긴 했으나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렇게 자원이 좋진 않았거든요. 이 학교는 이 자원에 단대국어가 보통 330명대 전후고 지금 2020학년도 애들은 더 많거든요. 인원이. 반면에 중상고가 22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안에서 이 비율을 보냈다는 건 얘네 학교가 굉장히 학종을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똑하신 분이 있어요. 이름이 좀 독특하면 학교가 좀 특화가 되거든요. 듬뿍 담뿍 이런 프로그램들을 막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는 학교고 숙명여고 정시를 못 본다. 이건 여자애들의 특성이에요. 여자애들은 미련이 많아. 3학년 1학기 때까지도 내신 이러니까 이게 몸 전환이 안 돼요. 그에 비해서 남자애들은 거의 뭐 미련이 없죠. 엄마, 나 정시. 어제는 부산에 계신 아버님께서 컨설팅 상담을 전화를 주셔가지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애가 거기 부산인데 울산에 있는 청운고, 현대 청운고라는데요. 거기도 몇 위에 들어가요. 근데 애가 어차피 내신이 3등급이니까 나 자퇴하고 정시 준비하련다. 2학년 애가.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이제 뭐 이런 상담 전화요. 근데 남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잘해요. 엄마 나 정시. 이렇게. 지금 제가 정시 파이터 일기가 있어요.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애들이 일찍 시작한 거 정시를 거의 그러니까 거의 한 80% 남자 20% 여자애들이에요. 근데 여자애들은 지금 시즌이 되니까 이래. 선생님 제가 그래 내신을 한 번은 더 해야겠어. 내신 또 하러 가. 그러니까 얘네가 안 돼 정시가. 그래서 의치안을 5밖에 못 보냈어요. 오히려 은광여고 애들이 쿨하죠. 12 보내고 영동고 서울대 입결을 못 내놓을 정도로 수시 정시가 없어. 근데 의치안을 14 보냈어. 얘네들은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어디 다닌 거예요? 학원을 다닌 거야. 아니 진짜로 어머니 의치안을 보낸 건 학교의 힘을 거의 받지 않는 애들이에요. 학교에서 이미 나가 있어요. 얘네들은. 작년에 단대에서 의치안을 수시로 보냈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었거든요. 그 말은 뭐야? 얘네 다 정시로 간 거예요. 정시에서 뭘로?
내가 열심히 해서. 자, 그 다음에 중대부고 저 좋아합니다. 의치한 25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시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이 중대부고 또한 인원수가 적어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대치동에서 문과가 제일 많은 학교입니다. 자, 근데 얘네가 이렇게 보냈다는 건 얘네가 한 4년 전부터 세특을 정말 잘 써줘요. 이 학교도. 그래서 여기 수시 성적이 정시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높죠. 좋은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를 많이 보낸 학교들이 학교 프로그램이나 세특이 꼼꼼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뭐라고 경기여고가 순위 안에 들지 못했다. 탑백 밖에 있다는 거예요. 경기여고가. 수시, 정시, 의대 다. 그럼 경기여고는 왜 그럴까요? 숙명 애들보다 훨씬 더 내신에 몰입하는 애들입니다. 정말. 근데 숙명 애들은 그래도 이과들이 좀 많아가지고 가볍게 버린 애들이 2학년부터 속출하기 시작해요. 저는 정시예요. 근데 경기여고가 문과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 애들은 실은 불안해요. 점수대를 보면 이과는 예를 들어 883부터 995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범주가. 근데 문과는 거의 모든 과가 한 7점 안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 가기 너무 무서운 거지. 그러니 끝까지 학종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논술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논술이라는 게 제가 늘 애들한테 얘기해요. 갈 수 있지. 그러나 이게 있어야 나온다. 근데 네가 이걸 채운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겠니? 근데 논술학원가 맨날 이래. 아우 생각보다 잘 쓴다고. 그런 얘기 들었대. 근데 얘기하지. 그 사람의 생각이 뭐였던 줄 알고. 정말 너한테 아무 기대를 안 했었을 수도 있지 않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기여고가 지금 입결 성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거는 아이들의 불안감이 많은 문과가 많은 학교들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반면에 이과가 센 학교들, 은광이 이과 애들이 여자애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애들이 쫙 버리고 간 애들도 꽤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교육과정이 괜찮아요. 2학년 때 아예 문법을 해버려요, 얘네가. 근데 다른 학교들이 2학년 때 문법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시 성적하고도 좀 맞물리죠. 자, 이렇게 해서 진학 실적을 대강 보셨고, 이거는 강남권 수시 등급컷인데 어떤 걸 보인 거냐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우리 스카이랑 스카이랑 의치하는 보셨잖아요, 어머님들? 그거 말고 나머지 학교들이 학종으로 보내려면 대략 3대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따가 보실 거예요. 내신을 웬만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 중간 계급을 가는데, 물론 스카이 의치는 다르죠. 여기는 당연히 1점대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가 막 2.5대인데 대학을 못 갈 거냐? 아니야. 3점도 가요. 그러니까 내신을 막 쉽게 버려서는 안 돼. 우리가 인생을 배수의 진을 치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걸어놓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끝까지 버리지는 마라. 실제로 가는 성적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3점대. 자, 그 다음에 강남권 학교들이요. 다 이거. 그 다음, 그리고 문과 아까 되게 많은 거 보셨죠? 사탐사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은 받고 실질적으로 학종으로 간 등급 컷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야. 우리 이거 밖으로 못 내놓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나오는 컷들이니까. 평균을 내보면 서울대 학종으로 보내려면 의대부터 이공계까지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 아이가 2학년 1학기쯤을 마쳤을 때 요 정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신에 가보는 거고, 여기 벗어나 있으면 아 서울대는 나가리로구나. 근데 더 웃긴 거 보세요. 연대가 더 높아. 왜? 서울대 무서우니까 연대가 의외로 높게 나와요. 늘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연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어요. 없는 전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저가 없는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질러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고, 연대 올해 약대 최저 없거든요. 경쟁률이 142.7대 1이더라고요. 성대는 662대 1이었어요. 자, 그 다음 고대. 고대 보시면 이렇게 되죠.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종합 전형은 그 생기부의 비교과 활동 등이 다 들어간 거고, 이거는 내신 성적만으로. 근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죠. 2.7 저도 보냈어요. 작년에 휴문에서 건축. 아내가 2.75대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내신을 버릴 거냐 말 거냐는 내 아이의 진로랑 상관이 있어요. 내 아이가
의대, 치대를 갈 게 아니고 공대 쪽을 갈 거면 잡아놓고 있는 게 맞아요. 아이랑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엄마 혼자 아니야 나 의대 보낼 거니까 버리겠어 이런 건 안 되고 애랑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보면 학생부 종합 의예과만 보시면 1.6대 그나마 낫죠 조금. 근데 여기에 의예과에 2.7대도 있죠. 성대 같은 경우가 2점대까지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이렇게 보시면 이쪽 학종 갈 때 의예만 1.5대고 3점대까지 내려가 있죠. 그 다음 지역 저 지역 학생부 종합에 의예과가 1.18이잖아요. 제가 나머지 안 적은 이유 뭔지 아세요? 단대국어에 8.25가 있더라고. 어느 대학을 갔는지 알고 지역이잖아요. 지역. 그러니까 지역대 어디를 보내려고 하면 근데 얘가 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3학년 때 엄마 혼자 몰래 원서를 쓰세요. 그래서 지역을 어디를 보내. 저 강원도나 어디로 보내요. 눈에 안 띄면 속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야 합격했다 엄마가 썼는데 8점대면 단대에서 8점대면 어떤 거냐면 거기 운동부도 없잖아요. 그냥 1번으로 찍고 잔 건데 걔가 갔다니까 학종으로. 내가 볼 때 엄마가 썼어 그거. 엄마가 애를 보고 한심한 거야. 이거 재수해도 쟤는 답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곱게 엄마 혼자 쓴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점수. 자 대강 보셨을 거예요. 이 정도. 실제 대치동 컷이에요. 실제 대치동 컷. 이게. 그 다음 합격을 학생 수를 보세요. 합격을 학생 수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어머님들 바로 선배인 거지. 그쵸? 그러면 여기 우리 애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까 보셨지만 우리 애들 학령 인구수가 어떻게 돼 있다 지금? 늘어나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늘겠죠. 그랬을 때 휘문이 제일 많아요. 휘문이 많고 그래서 휘문이 아까 수시로 이공계를 잘 보내요. 어딜 못 보낼 뿐이야 걔네가. 의대를 정시로만 보낼 뿐이죠. 근데 그 꿈을 낮추고 휘문은 이공계를 수시로 보내기에는 좋은 학교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휘문을 보낼까요? 단대를 보낼까요? 어머님도 이래. 그러면 내가 애 꿈이 뭐예요? 그래도 의대 가야겠죠? 그러면 가까운 데 보내세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걔네 다 지금 정시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공계를 보낼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고민거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인원수 많은데 좋죠? 숙명여고 여자 학교 중에 1등이야. 여기 많죠 지금. 여기 더 늘어나겠지? 그 다음 단대 이렇게 되죠. 근데 어디 가면 힘들어진다. 이제 청담 이런 데 가면 힘들어지는 거야. 여기 가 인원수 167명이야. 여기서 문이과 갈라지면 문과에서 1등급 받으려면 어떤 애랑 몸을 쪼개야 될 판이에요. 1.5명 안에 들어가야 되고 막 이래야 돼. 그러니까 거기가 수시를 못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수시를 못 보내는 거에 우수한 학생이 없을 때도 있지만 청담고 같은 경우는 4등 밖으로 벗어나면 수시는 어렵다 그래요. 왜? 근데 4등이 그럼 못하는 거야? 인원수가 너무 작으니까 등급이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원수를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세종고 아시죠? 가끔씩 전략적으로 풍문이나 세종으로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수석 쪽으로. 안 돼.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향도 봐야 돼. 내가 풍문이나 여기를 생각하려면 우리 아이가 도전적인 애인가 아니면 하향 평준화가 잘 되는 애인가 밑을 보면서 안심하는 캐릭터 이런 데 가면 그냥 바닥으로 가고 정시도 못 챙기고 수시도 못 챙기고 같이 망하는 거야. 공부가 어린애들일수록 하기에 억울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거기 애들이 막 놀고 있어. 나 혼자 막 학원을 가야 돼. 그러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지. 왜 시험 기간 나는데 내가 학원 가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밑으로 막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낼 땐 내 아이 성향 잘 보셔야 되고 인원수도 많지 않아요 여기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메이저로 생각하는 학교들이 인원수가 꽤 되죠. 휘문, 숙명, 단대, 중동, 경기역 현대고는 아니고 중대도 지금 꽤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 중산 여기 진짜 학종 잘 보내죠. 이 정도 인원수에. 그래서 올해도 작년도 잘 보냈는데 올해도 성적이 좋을 것 같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학종으로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우수한 교내 프로그램은 바로 다음 장에서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써냐면 교내 프로그램 기니까 한 장에다 하려고 하고 하나는 좋은 면학 분위기 중요하죠. 근데 대치동 웬만하면 면학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학교 노라고 돼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휘문은 그럼 정시가 저렇게 좋으면 애들이 면학 분위기가 좋겠네?
좋아요. 학교를 안 나가니까. 중3, 저렇게 보내면 좋겠네? 학종 쓰는 애 빼고 학교 안 나가요. 맨날 뭐 10명, 12명 오면은 막 선생님도 당황하고 너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막 이렇게 되니까. 대치동은 실은 학교의 면학 분위기는 무관합니다. 지금 휘문 2학년하고 얘기할 때 시험 범위를 알기가 어려워요. 뭐하니? 안 듣는데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럼 애들이 뭐해? 학교 간 날은 게임하고 실제로 핸드폰을 켜놓고 롤을 해도 선생님이 안 잡는 선생님도 많고 왜? 어차피 너네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세니까. 그래서 요거는 대치동에서는 고려할 부분이 아니에요. 좋은 학원을 보내세요. 좋은 스터디 카페랑 거의 면학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학교는 이건 고려할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전국 단위의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면 면학 분위기를 고려해야 된다. 이거는 어디냐면 강동강서 이런데 잘하는 애들이 한 학교에 모여있는 케이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치동처럼 전반적으로 학교 의존도가 없고 대치동 일진에 대한 농담이 있어요. 일진. 학원 하나 다니는 애. 일진조차도 학원을 다닌다. 자, 대치동을 하는 유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이 기본적으로 대학을 잘 가야겠다라는 어떠한 이 속물근성이 다 있어요. 내 인생을 위해서.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더럽게 안 하다가도 3학년 되면 속을 차리고 엄마를 원망해. 왜 그때 날 놀게 했냐. 한강에 던져버려야지 그때 이제. 내가 그렇게 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학원, 좋은 스터디 카페를 찾으면 된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 볼게요. 프로그램은 뭐 제가 이거를 다 비슷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크게 교육과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근데 특징적인 것만 볼 거예요. 특징적인 것만. 예를 들어 경기고는 과중이 있죠. 근데 과중 같은 경우에 문과 과목은 이과 과중 다 같이 내요. 여긴 상관없어. 근데 과중은 과탐이 혼자 특이하잖아요. 수학이라. 그러면 여기서 등급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의외로 수시 쓰기가 어렵다. 여기가. 왜? 인원이 적으니까. 자, 그 다음 얘네 이름 이뻐요. 1, 2, 3 책 읽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10분 뭐하고 20분 뭐하고 30분 뭐하고 이런 거고요. 근데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여기는 이 많은 것들 내용이 비슷해요. 독서, 토론, 창의 융합 다 똑같아. 안에 들여다보면 내용은 똑같은데 뭐냐면 이 학교의 블라인드제에서 이걸 보고 얘네 학교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위주로 쓴 거예요. 1, 2, 3. 그 다음에 경기 리더스 클럽. 경기고 원래 늙으신 분들 중에 그 국회의원 보면 다 경기 많아요. 그쵸? 리더스 클럽. 협력적 창의 독서. 이게 뭐겠어요? 책을 읽고 협력적으로 발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융합 인재 아카데미, 창의 융합 과제 연구, 각종 대화, 요거 좀 특이하죠?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라는 건 반에 한 5, 6명을 선생님하고 미술관 관람 이런 거. 근데 이런 오히려 교내 경기나 이런 거 쓸 수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낫죠. 우리가 할 때 학생부를 쓸 때. 그 다음에 단대부고가 이 학교 특징이에요. 물리를 1학년 때 해요. 4단위를 세요. 그래서 단대 보내실 분들은 물리 선행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더 물리 선행이 더 중요한 건 단대 애들이 물리를 선행했냐고 물어보면 안 했다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되겠네 그랬더니 그러나 되진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물리를 선행하실 때 절대로 오픈 만에 가방을 들고 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 떨렁떨렁. 그 다음 이 아이들이 가장 먼저 터득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지 물리를 푸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저는 물리는 무조건 소규모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애에 대해서 정말 파악을 하고 있냐 이거를 내가 콜백을 받을 수 있는 데가 필요해요. 정말 나는 물리처럼 다 들었는데 선행 안 된 과목을 처음 봐요. 다 모르겠대 여기는. 그 다음 프로그램. 얘네 프로그램 중에 독서논술 프로그램이 가장 잘 돼 있는 학교고요.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뭐를. 근데 거의 다 암기형 대회인데 대회 수상 경도 중요하고 토요일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얘네 일본 학교랑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해서 일본에 가기도 하고 일본 애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이것도 단대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중상고 교육과정상의 특이점 별로 없다. 근데 뭐가 있다. 이거 오타예요. 1교사 맞다. 1교사 1대학 진학진로.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진학진로를 상담을 하는 건데 내가 1교사 1대학 진학진로를 들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생각했다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1박 2일이에요. 학교 가서 주무셔야 돼. 독서 융합 캠프.
민망하겠지만 미용실 갔다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의 융합, 지식 융합, 융합이라는 말들이나 또는 뭐 이런 하부루타라든지 뭐 이런 용어, 듬뿍담뿍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써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영재학급도 있는데 영재학급은 실은 거의 모든 학교들이 다 하거든요. 그걸 참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게 더 낫다. 그 다음에 얘네가 멘토 멘티 재능 기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선배가 멘토가 되고 후배가 멘티가 돼서 거의 다 해요. 그래야 뭘 쓸 수 있으니까 자소서에서 협력 뭐 이런 거 쓸 수 있거든. 근데 이거 한다. 그 다음에 중동고가 좀 특이하죠. 여기는 교육과정만으로도 중동이에요. 일단 중동고는 제2외국어를 1학년 때 해요. 1학년 때. 그 다음에 국어가 1500자 내외 국어 지문의 요약 시험이 있어서 내가 중동을 보냈다. 그러면 근데 국어에서 등급이 지금 4단이 5단이니까 이걸 따와야 되잖아요. 이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등급은 아무도 몰라요. 애한테 물어봐. 너 몇 점 맞았어? 객관식은 다 맞았어. 그럼 주관식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연습이 근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중동을 내가 보내겠다는 생각하는 순간 이 1500자 국어지문 요약 연습은 반드시 어머님들이 내가 내신으로라도 가겠다 그러면 팀 짜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얘는 시험 기간에 한다고 늘지 않아요. 중동 애들은 그래서 국어학원을 거의 안 다녀요. 언제 가냐면 시험 기간에 대형 학원에 가요. 왜? 아까긴 양심이 찔리니까. 1학년 때 어차피 점수 안 나와 2학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들 혼자 합법과 작문을 해. 합법과 작문이 뭐냐면 사람이라면 풀 수 있어요. 여기가 집중만 하면 되거든요. 대신에 못 푸는 애들은 아무리 배워도 못 풀어요. 아이랑 대화를 잘 생각해봐요. 음마사거리가 어디야? 음마사거리 아세요? 그랬더니 얘가 예 하고 지나가는 거. 그거 질문자 의도는 뭐예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딘지. 혹시 시계 있으세요? 네. 아빠가 여기 왔더니 지금 몇 시니? 3시요.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러다 보니까 학원 필요가 없죠. 왜? 학원에 다녀도 성적이 안 오르니까. 그러려면 돈값을 할 때는 언제다? 여기가 예비고일 때밖에 없어요. 이게 이 1500자 연습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여기 뭐 토요 융합문학 세미나 수요 특강 글로벌 리더십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중동은 이런 게 되는 게 선배들이 짱짱해서 돼요. 여기가. 그 다음 중대부고 문학을 일반에 3단위를 배정하는 중대부고는 2학년 때 1년 내내 문학만 해요. 2학년 때. 다른 학교는 문학하고 독서 이렇게 문학 엄매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네는 그냥 1년 내내 문학을 해. 대신에 3학년 때 무려 5단위가 들어가요. 국어에. 독서랑 엄매 화작 중에 선택 이렇게 해가지고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름 특이하죠? 가온누리 인재상. 이게 상이에요. 상을 받을 수 있는 가온누리 인재상이어가지고 이거 받으면 인성 좋다. 그 다음에 융합형 자율서. 그 다음에 이거 걔네 이름이에요. 차이나는 클래스, 전환의 인문학, 프린카피아. 얘네가 왜 학종 잘 보내는지 아시겠죠? 이름이 다른 애랑 다르잖아. 그 다음 수명여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2학년 때 문학 독서를 무려 5단위씩 배당해서 2학년 때 국어 망하면 끝장나는 학교가 수명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가 메이커 프로젝트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메이커 스페이스에 가서 만들면 돼요. 그 다음 수요 아카데미, 토요 아카데미, 점심시간에 과학하는 프로젝트, 런치 사이언스 프로젝트 이렇게. 자, 그 다음 휘문고. 여기가 자사잖아요.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1학년 때 철학. 철학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 이름도 뭐래 프로스캐니온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파이데이 뭐냐면 수학하는 거예요. 파이. 그 다음 뭐 프리메디컬. 이건 좀 특이해요. 얘네가 선배들 중에 의사들이 직접 와가지고 해주는 거야. 막 설명해주는데 애들 말로는 이거 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가면 이런데 야 의사 하지 마.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해.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거 하나도 애들이 좋다고 평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형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형식. 자, 그 다음 뭐 테마투방 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자의 내 자식의 성향을 고려하여 고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그 내 자식의 성격을 3단계로 나눴어요.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자, 우리 아이가 마이너스 상태가 어디냐면 우울증과 사춘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번아웃의 상태에 와 있다. 그 다음 0. 아무 생각이 없다. 얘가. 자, 요런 상태면 모티브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모티브 컨설팅이 뭐냐면 심리검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님들이 이걸로 위안도 많이 받으신대요. 내 아이가 왜 저런 상태가 됐는지가 내 탓이 아니다. 뭐 걔 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진단을 받는다든지 애 전전두엽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받는다든지 오늘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저희 모티브 컨설팅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 말씀은 조금 가슴 아프지만 대부분의 아이의 저 우울증과 이거는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케이스가 제일 많다. 그래서 엄마 아빠랑 풀어야 그 다음부터 돈값을 한다. 그 전에 아무리 해봤자 그건 뭐다? 돈지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런 생각이야. 무기력증. 도대체 뭔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말로서 계속 상처를 주려고 하는 애가 있어요. 무슨 어택커처럼 뭐라고 얘기하면 열심히 해서 대학 가야지. 나는 초가집에 뭐 짓고 살 건데? 어떤 엄마가 너무 슬퍼하시더라고. 애한테 아빠가 이제 하다 못하니까 무기력증이 있는 아들이니까 너 서울대 가면 아빠가 포르쉐 사줄게.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대. 미쳤어? 이러면서 어디 대학생이 아반떼 타면 돼, 중고 타면 되지 포르쉐를 타면서 아빠를 호되게 놀래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부모가 당황하고 놀래는 걸 즐겨요. 애가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도 사춘기의 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는 심리검사나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학습 의욕을 동기화시킨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지금이 제일 좀 위험해요. 애들 중에 상태가. 여학생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남학생들은 정말 질풍노도의 이 시기를 막 겪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서 자사고를 만약에 선택하신다. 그러면 빨리 선행을 팀 수업을 하시는 게 좋다. 왜? 오픈반이 정말 안 받아요. 이 시기에. 그냥 가방 들고 즐겁게 다녀. 다 해서 어머님들 다 했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시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팀 수업이 좋다. 근데 수능 기초 다지기는 팀 수업이나 오픈 수업이나 다 무관한데 내신과 관련된 건 무조건 팀으로 하셔야 된다. 이거는 정말 집약해서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일반고를 선택했다. 고등학교가 정해지는 2월 3일까지 수능 기초를 다지시라. 근데 기초를 다질 때 내 아이의 성향에 따라 개인적으로 클리닉을 시킬 건지. 왜? 이 2달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겨울방학밖에 없어요. 여름은 길어야 5주야. 그때는 애들이 약간 정신병자 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하 땅굴 파고 막 들어가 있어요. 여름 후반부에는. 근데 겨울은 그나마 의지력이 길게 가는 시즌이에요. 이때. 그래서 팀을 하든 오픈을 하든 내 아이의 성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어떤 애는 300명짜리 오픈해가지고 직걸 건져오는 애가 있어. 우리 중에 한 명 있으면 정말 다행이고 그 다음 팀 수업 가면 그나마 챙겨오는 애가 있어. 근데 그것도 안 돼. 옆에다 놓고 껴서 해야 되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어머님들이 애랑 얘기할 때 애가 이런 반응 보이는 애들이 있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애들. 응? 하고 아무것도 실천 안 하는 애들. 그 다음에 공부해. 응? 냉장고, 화장실에서 앉는데 20분 이상 걸리는 애들. 이런 애들들은 개인적으로 쪼아야 돼. 쪼아야 돼. 그 다음 우리가 돈 쓸 때 효과 보는 게 딱 2번밖에 없어요. 어머니. 고1에서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이 겨울과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 요때밖에 없어요.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 근데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겨울. 어머님들도 지치고 애들도 아무것도 잘 안 하는 시기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없다. 내 애가. 그럼 뭐 하셔야 된다? 학습계획 관리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된다. 고등학교 때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없으면 그 양을 쳐낼 수가 없어요. 근데 애가 내 공부 계획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혹은 계획을 짠 데 실천하는 능력이 부족한 애들은 이게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일반고 확정 이후에는 학교별 내신 빨리 가셔라 라는 겁니다. 내신 가셔서 학교별 팀 수업을 해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여기도 내신은. 자, 그 다음 고교 선택 이후에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선택 후에 자, 처음부터 의치학대를 지망한다. 1학년 때 내신에 올인해본다. 결과 보고 아니네? 그러면 2학년 주요 과목 내신만 집중하고 수능과 논술에 올인하는 계획을 짜는 게 좋다. 스카 20개를 지망한다. 끝까지 내신을 놓지 마라. 그 다음 수능은 내신이 없는 기간에 잘 다져 놓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 20개 지망은 팀 수업이 낫다. 왜? 학원의 큰 스케줄들은 일반적인 스케줄 따라가잖아요. 근데 팀 수업을 하게 되면 내신하고 바로 안 쉬고 수능. 내신하고 바로 안 쉬고 수능.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험 끝나고 나면 학원들이 한 2, 3주 쉬어. 그러면 애도 쉬어. 같이 쉬어요. 그리고 나서 내신 시작하면 또 해. 근데 공부가 이렇게 하면 수능은 절대 안 늘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필요하다. 현재 아무 생각이 없다면
애한테 내신이라도 해보자고 한다. 자, 그 다음 2학기 이런 애는 언제까지 봐라? 2학년 1학기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보고 모의고사 성적이 더 높을 것 같다면 혹은 내신 성적이 3.5 미치라면 정시로 가본다 라는 겁니다. 이게 가셔서 할 일이에요. 판단을 좀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같이 달리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달리기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일단 아까 고등학교 입학자 소속 컨설팅이 있고 그 다음 우리 애가 무기력증이라면 심리상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학습 전반 그 다음에 진로진학 그 다음에 수학, 과탐, 국어, 영어, 한국사, 사탐 이 한국사, 사탐 중요해요. 중학교 때랑 암기의 양이 달라서 못해요. 애들이 반절도 못하고 들어가요. 이거는 자기만의 주도적 학습법을 좀 시켜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못 따라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암기의 수준이 중학교 때는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막 이래야 되잖아. 자, 애들이 첫 시험에 엄청 당황하는 영역이 얘예요. 거기 낼 줄 몰랐다라는 말 너무 많이 해요. 내가 왜? 그러면 저는 중학교를 잘 모르니까. 중학교는 그렇게 안 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취도니까. 근데 여기는 어쨌든 갈라내야 되잖아. 1, 2, 3, 4를. 그러니까 막 저 구석대기를 파고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식 학습계획법을 좀 해야 되고 저희가 중등부 진로진학 컨설팅도 있습니다. 중등부 진로진학 컨설팅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너무 많이 바뀌고 준비를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좋은 게 입시니까 그래요.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데스크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고 예약을 해드릴 거고요. 자, 어머님들 일단 질문 있으실까요? 그 중대국어요. 그러면 인원이 되게 많잖아요. 뭐 중간 정도 되죠. 많은 건 아닌데. 네, 그러면 문과요, 이과요, 어머니? 저 이과 여자 이과. 은강하고 중대국어를 생각했을 때 어디가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저는 이과 여학생이면 은광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인원이 너무 생각해요. 적어서. 이과 인원으로 들어가 보면 비슷해요, 둘이. 근데 오늘 학교 전화할 때 4반밖에 이과가 지금 없다고 그렇게. 은광이요? 네. 여고에서 4반이면 많은 편인데 이제 중대국어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이과를 가요. 이과를 갔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문과 인원수도 꽤 돼요. 그러니까 문과가 정말 면학 분위기가 안 좋은데 문과 인원수가 꽤 되고 이과가 그만큼 인원수가 줄어들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남학생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남학생 중에 미친놈들이 많아요. 다 버리고 수학만 파는 새끼. 다 버리고 과탐만 하는 새끼.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버티기가 중대 이과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자애들끼리 경쟁한다. 은광 같은 경우 수시도 잘 보내는 편이고 저는 문과를 보낸다고 하면 애가 면학 분위기 안 휩쓸릴 거다 그럼 중대를 추천하는데 이과는 딱히 중대가 더 큰 메리트가 있다는 느낌은 못 받겠어요. 그럼 중대도 상위권은 좀 탄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대 상위권 꽤 탄탄해요. 그리고 점점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이 학교가. 그러면 은광이 더 문제 수준은 더 좀 쉽나요? 어머니 비슷하고. 고등학교는 문제 수준이 쉬우면 등급 따기가 어렵고 문제 수준이 어려우면 등급 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거기가 쉽대 그럼 나만 쉽나? 모두가 쉽지. 그러면 거기는 뭐 주관식에서 감점 하나 나와도 1등급 따기가 어렵고 아예 어렵다 그러면 노력한 만큼 또 나와요. 실수로 가르는 게 더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난이도가 낮다라고 하면 부동의 원탑을 못 만들어내서 학종을 못 보내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차라리 문제 난이도가 센 데가 나아요. 예를 들어서 휘문이 그렇게 지금 아니에요? 예전에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의대 학종을 왜 못 보냈느냐. 걔네가 문과 과목이 특히 국어 같은 경우가 너무 쉬워요. 뭐 99점 나오면 1등급 나올 거야? 어떻게 막 이러고 100점이면 너가 100점이면 100점 몇 명인데 막 이렇게 나오고 애가 96점 나오면 샀던데 막 이럴 때 그러면 한 과목이 이래버리면 부동의 원탑 못 만들어내고 걔가 전교 1등이래 그런데 전체 등급 1.75, 1.8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딜 쓰겠어요. 그래서 문제의 난도라고 하는 부분은 다 장단이 있죠. 애한테 공부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도 있지만 노력에 비해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실수하러 갈려버리니까. 그래서 그건 내 아이의 성향을 잘 보세요. 내 아이가 도전정신이 좀 있고 이런 애면 난도가 좀 있는 대로 가고 그 다음에 내 애가 근데 실수가 진짜 많은 애야. 막 시험 끝나고 나오면 못 봤어. 실수했어. 둘 중 하나 중에 헷갈렸어.
이런 애가 쉬운 데 가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결과는 결과대로 안 나오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꼼꼼하다. 엄마가 봐도 숨이 막힌다.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시가 초상위권 아니고는 다 그냥 대형 다녀요. 왜? 아까 저기랑 똑같은 거예요. 중동이랑. 해도 안 오르니 그냥 있긴 민망하고 대형에 가서 자료는 받아본다. 은강 뭐 이런 데는 국어 영어는 그냥 하면은 나오는. 네, 하면 나와요. 거기 가장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문제의 난도가 교육과정도 괜찮은 편이고 여자애들이 보냈을 백이 때 너무 많거나 이런 수준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은광이 딱 단대 남자 단대 같은 느낌이에요. 아 외부지문 이거 나오겠네. 너도 나왔네. 경기호고는 이야. 그리고 막 하나의 외부지문 한 개에서 2개 이상 붙이니까 배운 지문보다 안 배운 지문이 더 나온다든지. 그래서 여기는 될 놈이 돼요, 국어가. 아니면 나 경기 여고 보낼 거다. 그럼 아까 영동거랑 팀 짜세요, 같이. 야, 수능을 지금부터 미친 듯이 판다. 저는 경기 여고랑 영동고는 팀 짜면 잘 맞을 팀이라고 생각해요. 시너지도 있겠지. 머리는 감고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근데 거긴 그래야 돼요. 아니, 그런 것도 안 할 거면 아예 영동 경기 여고는 발들이 생각을 말아야죠. 저 국어를 휘문하고 단대를 좀 비교해. 휘문하고 단대는 아까 그거예요. 실수로 모든 게 갈라지는데요. 난도가 높지 않아요. 여기는 내 자식이 꼼꼼한 케이스가 아니다. 그러면 국어만 놓고 봤을 때 다른 과목은 아니에요? 다른 뭐 어려워요. 다른 거는. 근데 국어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뭐 거의 실수로 당락 결정이라서 아 좀 사람이 풀만했다. 어떤 애가 전화해가지고 하나 틀렸어 이러면 그때부터 긴장 타기 시작하는 학교 중학교예요. 배점은 3.8이요 이러면 4 뜨겠구나. 근데 중학생들이 그런 생각 하거든. 90점 넘어서 A를 받았잖아요. 90점 넘어서 A면 엄마들도 그 얘기해요. 나쁘지 않았다. 근데 이 90점이 물론 뭐 학교나 뭐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대청중 기준으로 90점을 받았을 때 단대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거의 그 40점 후반 46, 7등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게 몇 등급이야? 300명 중에서. 3, 4 떠요. 중학교 때 A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다 맞았어야 돼, 중학교 때. 근데 이제, 그래서 중학교 어머님들이 이 말 하면 안 돼. 거긴 괜찮게 해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난도가 올라갔을 때 애가 어떻게 커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은 자만하고 자신하면 안 돼요. 내가 애의 성적을 등급으로 받아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성적표 볼 때 침대에 누워서 보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쓰러질 거니까. 내가?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또. 은강 옆에 양재고는 어떤? 아이고, 어머니. 딸내미 있죠? 네, 네. 어머니 보니까 예쁠 것 같은데? 예뻐요. 안 돼. 왜 성향이 맞아? 양재고 연애 많이 해요. 근데 평이한 남녀공학이에요. 약간 중대부고가 공부를 잘하는 여자애들은 거의 뭐 외모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약간 저렇게 막 좀 탁구공 머리에다가 안경 막 이렇게 쓰고 추리닝만 입고 다니고 막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양재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제 얼굴을 보면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입술 뻘겋고 머리 이러고 치마 이만하고 그러면 근데 하면 잘해. 그러면 그러다가도 얘가 연애하면 끝장이지. 그래도 입결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제 입결에서 그걸 보셔야 되잖아요. 의치안이나 서울대를 보내는 걸 보면 다 100위 밖에 나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거 어디 보내냐면 이제 그 밑에 학교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머니가 목표를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뭐 스카이나 서성한 정도의 어떤 이공계 정도를 보낼 거다 하면 실은 대치동에 있는 어디도 괜찮아요. 그 집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양재를 뚫고 지나가기 교통이 만만치 않아요, 거기가? 그것도 중요해요. 나중에 고3 때 되면 엄마가 라이딩 해야 되면 막 아침마다 막 야 지하철 타라 막 얘라 그러면 막 엄마 날 사랑하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서로 울고 기분 나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고등학교별로 그냥 만세가 있을 때 의대 보내야겠어. 가까운 데 보내세요. 가까운 데. 뭐 이공계 보내야 되겠어. 그럼 대치동도 훨씬 괜찮아요. 왜냐면 대치동에서 상위권 애들은 의대로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똔똔하게 2, 3등급 사이에 싸움이에요. 아까 보세요. 3등급 되게 많이 가잖아요.
2, 3등급. 근데 양재나 이런 데는 막 1,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1, 2등급 막 달려들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나 이거를 이따 얘기를 해봐요, 집이 어디신지. 그러면 좀 가까운 코앞, 만약에 코앞이라고 그러면 양재 괜찮아요, 어머니. 그리고 의대 보내실 거 아니고. 아니,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서 양대 별로인데 면학 분위기가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 분산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예쁜지 안 예쁜지 물어봤잖아요. 제 경험상 이쁜 애들은 다 연애를 해요.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아. 근데 그렇게 저 좋다고 하는데 안 흔들리는 것도 지가 대치동 비구니도 아니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 몰래라도 한다고 이거를. 연애하면 성적은 당연히 떨어져요. 뭐 지들 말로는 걔랑 얼굴은 예쁜데 응. 멋은 안 돼? 안에 뭐 남자애가 들어서 별로 그렇게 생각 그냥 아니 근데 남자애가 가서 여자애들 분위기가 대치동에서 가더라도 여자애들 분위기가 뭔가 찍어 바르고 이러고 있으면 저도 거기에서 내가 은자처럼 홀로 고고히 단독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야 밥 먹고 올리브영 갈래? 그럼 올리브영 따라가. 찍어볼래? 그러면 찍어봐. 진짜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문과 선생이 남자인데 네. 반대부고랑 중대부고를 하거든요. 문과는 아무래도 중대부고 쪽이 더 나은 건가요? 근데 남녀공학이라서 좀 문과 성향이라는 게 어떤 부분 때문에 어머니 문과 성향이 되게 많아요. 어떤 문과 성향이라고 하는 게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 몰랐는데 우리 애가 문과 성향이에요. 그러면 수학이 잘 안 돼요. 라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여자 있는 데는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반대부고가 그래도 나은가요? 단대부고 문과 수시 잘 써요. 그러니까 국가기 1등이 아니야. 두 분이서 지금 컨설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단대랑 휘문을 비교할 때 휘문은 좀 자유롭게 아이들을 놔둔다고 들었는데 단대는 수행 같은 거를 좀 많이 힘들게 하나요? 네. 그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휘문은 교문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휘문은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학교. 근데 요새 조금 강화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옹클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몇 시 반드시 보내라 뭐 이런 거가 있긴 한데 단대처럼 반드시 아침에 나와야 되고 막 옹클의 화면에 얼굴 안 나오면 막 이러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휘문이. 휘문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오늘 뭐 하다가 지역신문에 내일신문인가? 거기에 근데 휘문고 탐방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막 이렇게 나온 거야. 그 아이들 옹클 관리가 철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휘문은 관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휘문에서 학교를 잘 간 애들은 전 정말 100%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학원빨이다. 그래서 학원에 또 휘문 팀을 잘 짜고 부지런한 어머님들. 지금 2학년 말에 어머님들이 코피 쏟을 것 같다 그래요. 너무 많은 간담회를 다녀서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이 선생님은 커리큘럼이 이렇고 이 선생님은 커리큘럼이 어른데 결론은 뭐냐. 선생님 그래서 누구 들을까? 나한테 물어봐. 근데 내가 그럼 제가 얘기해. 전 이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근데 어머니 자료가 뭐 어떻게 나보다 더 많아요? 그랬더니 저 지금 하루에 2탕 시키고 있다고. 근데 엄마 직장인이야. 그럼 코피가 쏟을만 하죠. 자식이 뭐라고. 저기 문법이요. 고등학교 평가 문제 내려고 고3 문제들 풀어야 된다고 지금 그러는데 혹시 평가원 문제를 내려고 고3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1 고1의 문법 문제들이 응. 어려운 문제들이 고3 문제들이 연계돼서 나온다고 하면서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고3 수준으로 공부를 문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를 해야 되지 문법이? 고등학교 1학년 문법 하려면요? 경기고를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 경기고 마인드가 있으니까. 학교마다 문법 범위가 너무 달라서 그래요. 중동, 단대 여기는 정말 고3처럼 해야 돼요. 왜? 전범이건 전범이. 누적범위 전범이. 그리고 교재도 중동은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 선생님 어디서 만들었겠어요? 고3 교재 뺏기는 거지. 보면 내가 야! EBS잖아! 근데 단대는 그런 노력이 없어. EBS를 그냥 줘요. 갖고 가라. 그리고 예상 문제집을 줘도 그러니까 뭐 단대 부교재 이렇게 해서 문법 나오면 고 1, 2, 3 기출을 다 때려박은 걸 줘요. 여기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경기여고, 숙명, 뭐 일반적인 여고나 이런 데들은 1학년 때 다루는 범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운변동과 표준발음법, 한글 맞춤법, 중세국어에서도 15세기 국어만, 문법 요소 이렇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영역은 고3 거까지 가야 되고 어떤 영역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영역이 있죠. 예를 들어 2학기 때 배우는 문법 요소, 근데 이제 이거 바뀔 거예요. 교과서 다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문법 요소 같은 경우는 고3 거까지 해줘야 돼요. 여기는. 근데 또 음운 변동을 또 막 거기까지 갈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한글 맞춤법은 고3 다루지도 않는걸요? 그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예비고일 어머님들이 실은 이런 말 하면 좀 저를 양아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불안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건 팔아먹기가 가장 좋은 상대이기도 해요. 이렇게 막 하셔야 돼요! 이러면 막 근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보통 둘째 셋째 엄마들이야. 왜? 해봤거든.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은 약간 놓고 할 때 되면 하겠죠.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첫째인 엄마들은 과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디 가서 이 말 들으면 어디 가서 이 말 들으면 이러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그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공부의 본질은 똑같아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다음 내신은 학교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학교 내신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전반적인 설명. 저는 지금 학교가 결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국어는 수능 기초 베이스고 수학은 상 돌려가면서 선행 찬찬히 나가주시면 되는 거고 그 제일 이상한 게 휘문고 하면서 왜 영파여고 그 기출을 풀고 있냐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 막 이만큼 기출. 뭐야? 서울시내 모든 학교의 기출이래요. 왜? 휘문 선생님들이 바뀌질 않는데 네가 왜 영파여고를 풀고 있니? 이거 과하게 시킬 필요는 없죠. 훈련용이라면 또 모를까. 그래서 지금 문법 같은 경우도 어머니 깊게 해두면 좋아요. 깊게 해두면 좋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다른 걸 다 없애야 되느냐? 또 그럴 정도는 아니고 적정히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학교가 결정되면 들어가서 그 내용을 내신 스타일로 심화시켜 놓으면 그게 수능하고 다 연결돼요. 지금부터 미리 막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학교 갈 거를 미리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경기 요거를 그러면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예를 들어서 나는 숙명을 갈 거야 그러면서 숙명으로 다 라인을 딱 깔았어요. 근데 그런 친구를 보면 제가 불안한 거예요. 나도 빨리 정해서 이렇게 쫙 깔아야 되나. 그쵸. 이거 어머님들 거의 모든 불안감 특히 일반고 보내실 어머님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 솔직한 말로. 고1 때 내신만 잘 나오면 뒤로 좀 쉬워지거든요. 그럼 내가 집이 진짜 이렇게 문 열면 숙명이야. 근데 숙명 보낼 거야. 그러면 그 라인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러면서 그때 뭐 숙명 전문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그건 내신 기간에 자료 받으러 다니는 거지. 그거 말고 팀을 꾸리시길 추천해요. 이 숙명 스타일에 맞게. 왜냐면 지금은 숙명 스타일에 맞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숙명 스타일 또는 경기 여고 스타일에 맞는 베이스를 갖춰주는 시기잖아요. 이 베이스는 대형으로는 잘 안 되죠. 어머니 그래서 저는 그분의 노선이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있잖아. 지금의 가장 큰 고민이다. 해야지? 안 되면 어떡하냐. 근데 이것도 조금은 해소되는 게 뭐냐면 고1의 수준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공통교육과정이잖아요. 여기가 다행히도 고1 내신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작품이나 아니면 수학 같은 경우는 다 똑같죠. 여기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학교 스타일의 베이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경기여고를 좀 보낼 거다. 그럼 여기다가 얘를 이만큼 한다면 여기보다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을 이만큼 더 깐다. 요 정도예요. 휘문 같은 경우는 문장 쪼개기를 연습을 시킨다.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읽으면서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문장 쪼개기를 배웠다고 해서 경기여고 가서 이 문장 쪼개기가 쓸모가 없어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수능 크게 당연히 도움 되죠. 공통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학교 스타일로 하는 게 좋죠. 근데
그래서 다른 학교를 간다고 해서 지금 여기 있었던 일 못 쓸모없는 게 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그래서 그렇게 공통교육과정이어서 교육과정이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조금씩 차이를 둘 뿐이에요, 내용에.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까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또 큰 무리도 아니죠, 그거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경기용어를 썼는데 흑! 중대국어로 떨어졌다? 학군이 다른가? 무튼 그래도 공통교육과정이어서 비슷하다. 그런데 작게 수업을 했을 때는 문제 좋은 게 뭐냐면 뭐 자꾸 이렇게 짜라 이 말은 작게 했을 때 그 베이스가 탄탄히 다져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땐 정말 베이스를 탄탄히 다져야 돼요. 이게 살라발라 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이 시기를 버리는 일 중에 하나라서. 또 선생님, 서울대 입결이 되게 현대고등학교 되게 좋던데 현대고는 안 가나요? 현대고가 입결이 네. 수시도 괜찮고 한데 현대고가 버티기가 어려워요. 자퇴율도 같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사 중에 자사인데 일단 그쪽 지역의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압구정고도 그렇고 현대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안 들어가 인원수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중대랑 현대가 되게 비슷했는데 원래 대치동 그러니까 최고 자퇴는 중대 부고였어요.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또는 인원수가 적어서 어차피 등급을 못 달 것 같아. 그럼 옮길 수 있는 게 현대고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었는데 현대고 애들이 이거예요. 학교 내신에 막 하잖아요. 근데 너무 여기가 뭐 수행평가고 뭐 활동이고 뭐가 너무 많아서 그걸 챙기면 정시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근데 2학년 1학기쯤 나오면 이게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또 갈등하는 거야. 자퇴를 하고 정시를 할 거냐. 왜냐면 현대 애들이 잘하거든 공부를. 머리가 좋거든요. 근데 내가 정시를 보면 이것보다는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많은데 굳이 대치동 학군에서 현대고까지 가가지고 그 고민을 할 거냐. 여기서 자퇴를 하지 않는 이상. 현대고가 뭘로 유명하냐면 많이 시켜요. 거의 그러면 이렇게 많이 시키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과고 정도로 많이 시켜요 여기가. 과고처럼 막 무슨 수행 탐구 뭐 하고 이과 커리가 많아요? 에? 이과 커리가 많아요? 이과 관련한 아이들이. 그거는 다 똑같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커리가 많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단위수랑 개설 과목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다들 다 똑같아서 아까도 보셨지만 몇 학년에 배치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학교는 기하를 2학년에 하고 3학년에 확통을 빼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기하 미적 다 3학년 때 하고 확통을 2학년 때 하는 학교가 뭐 이 정도지. 단위수도 똑같고 우리는 그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특이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런 외적 활동들을 현대가 많이 시키는데 애들이 이제 수시 목숨을 거니까 그런 활동들에 몰입을 하면 정시가 안 나오고 근데 이미 2학년 1학기 되면 뭔가 뒤집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해지면 자퇴를 할까? 막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런 게 되게 왜냐면 남아있으면 공부에 예를 들어 숙명도 정시 파이터야 할 거야 하지만 학교에서 시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정시를 하더라도 크게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근데 현대부터 시작해서 그 이름난 자사고들 중에 휘문은 전혀 아니고요. 이름난 자사고들 중에 시키는 게 많아서 정시를 준비하려니 방해받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 난 이게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런 학교 중에 하나예요. 중대부는 1학년 때 문법을 안 하나요? 문학만 하면? 아니요, 모든 학교가 공통교육과정이라니까 어머니. 자, 읽기, 쓰기, 독서, 문학, 문법이 다 들어가 있는 게 1학년 공통교육과정이고 2학년 때 문학, 독서, 언매, 화작 이 4개가 쪼르륵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3학년 때 하느냐, 2학년 때 하느냐 요 차이예요. 중대부고가 2학년 때 문학만 하는 거죠. 2학년 때? 응, 2학년 때. 그럼 중대국어 문제는 그냥 아니야, 평야잖아 중대부고. 아니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과목이 중대국어 제일 어렵다, 제일 쉽다 이런 과목이 존재하진 않고요. 전반적으로 중대국어는 문제가 난도 조정을 잘하는 편이에요. 반대랑 휘문이 전혀 난도 조정을 못하죠. 근데 경기고 같은 경우가 서술형으로 난도 조정을 해요. 그럼 경기고 준비한 애들은 서술형 잘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영동고는 아예 그 범위로 난도 조정을 하죠. 활론과 아날롬 가려주죠. 근데 중대국어는 학교 교과서도 하면서 늘 부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부교재도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영동고처럼 뭐 이런 게 아니라 적정히 애들이 할 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엮기 때문에 노력하는 뭐 만큼 꼼꼼한 것과 노력이 약간 적절하게 배합돼
그런 학교라고 생각해요. 다른 과목도. 영동고에서 국어를 좀 버텨주면 수학을 좀 어차피 그게 문과라 하지만 지향하는 거는 이과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국어가 버텨주면 중동고는 진짜 할만해요. 중동고랑 영동고 영동고 국어가 영동고도 마찬가지인데 뭐 관심 1도 없어. 영동이 국어가 버텨주면 이과 싸움 할만하죠. 이과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과를 물론 어렵죠. 근데 이제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막 휘문처럼 또는 막 경기고처럼 찍는 것과 푸는 게 비슷해 뭐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정하겠지. 국어만 버텨주면 할만해요. 국어가 그리고 단위수가 4, 5단위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남자애가 국어만 버텨. 그렇죠. 근데 사실 영동고가 문법이 계속 누적이잖아요. 3학년까지 가져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힌트 얻었는데 문법을 어차피 해서 다른 학교 가도 그럼 1학년 맞아, 쌓이죠. 나쁘진 않지만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큰 코닥 치겠네요. 그래서 영동은 제가 팀짜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이게 왜냐면 영동 범위 자체가 수능도 해야 되고 문법 누적보인 부교재도 오감도 들어가야 되고 뭐 교과서에 무슨 국어에 목숨을 건 학교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거기 선생님도 또 안 바뀌잖아, 사립이어가지고. 경경하신다면서요. 학원 선생님이 네가 잘한다 내가. 맨날 그래요. 여기서 피해가 되겠어. 그 김쌤 있어요. 그 한 분이 주도적인데 제가 그래서 영동 한 3년 하다가 때려쳤어요. 가성비가 안 나와가지고. 와, 여기는 무슨 9회를 빼도 모자라. 범위를 못 치겠어. 깎아고 들어가시는 분? 그러니까 문제 내셔서 왔다 갔다 하신다는 분. 맞아요. 어머니 영동 많이 정보를 수집하셨는데? 혹시 여고들 중에 좀 그러니까 제일 난이도 높은 과목들 혹시 아유, 여고는 일단 수학이 안 잡힌 여고생은 수시에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이제 하면 경기여고가 특화돼서 국어 영어, 진선여고 국어 영어 이건데 경기여고랑 진선여고는 좀 달라요. 경기여고는 외부 지문이 너무 많아서 힘든 거고 영어도 외부가 너무 많아서 힘든 거고 진선여고는 별명이 뭐예요? 진선외고죠? 영어가 무슨 범위가 막 이만해요. 진선은 국어는 범위가 적은데 두 과목의 공통점이 있어. 암기가 안 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애는 진선에다 발 붙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가면 나가리로 떨어질 수 있어. 은강은 적당해요. 국어 네, 어머니. 시험범위랑. 저는 은강을 제가 뭐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니고요. 여고가 좀 과열 미친 경쟁 양상이 있다면 은강도 있어요. 은강도 있는데 그게 아이들을 막 힘들게 해가지고 막 치지도 못할 범위를 던져내가지고 막 이런다기보다는 노력에 미친 경쟁인 거지 쟤네처럼 막 이렇게 미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냥 범위만 보고 압도될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면 진선이나 경기여고처럼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헬로 만들어서 애들을 이렇게 만들지. 그렇죠. 그래서 진선이 이과 성적이 안 좋은 게 실은 진선 경기여고가 영어 범위가 문이과가 같아요. 국어 영어 범위가. 그럼 이과에도 이과 공부 이만큼 하고 문과 공부도 이만큼 하면 당연히 뭐 나올 수가 없죠, 성적이. 근데 여고 보내실 때는 수학이 영어는 어떤 정도? 응? 은강여고 영어는 그럼 어느 거기도 정도? 여기는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정상적이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너희를 미치게 만들진 않으련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부교재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게 막 압도될 정도의 범위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막 밑도 끝도 없이 빈칸을 해가지고 그냥 보고 다다다다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상위권이 얼만큼 배치되어 있느냐. 상위권이 너무 두터우면 어쨌든 갈라내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치사해질 수밖에 없고 상위권이 크진 않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적정한 선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도 있어요. 저는 이 나이 때 제일 힘든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그냥 드릴 따뜻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모티브 컨설팅이라고 해서 아이들 마음 다듬는 거 이거 한 10분 정도 들으시고 마음을 좀 이렇게 하시면서 상담을 원하시거나 더 깊이 있게 결정하고 싶으시거나 이러면 데스크에 말씀해 놓으시면 제가 수능이 끝나서 또 낮 시간이 매우 한가해요. 그래서 저를 찾아서 커피 한 잔 마시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상아 소장님 나오셔서 그
아이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